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자연사박물관. 오늘은 지난번 화요일날 했던 방송을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그때 방송이 도중에 중단이 돼가지고 또 송출이 안 돼서 못 보신 분들이 한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다시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방송이 이제 올라갔는데 우리가 통상 이제 화요일 뭐 한 10시경에 방송이 끝나면은 그 다음날 한 새벽 한 3시경 되면 풀 영상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뒤에 후반부 한 절반 정도 올라와 있고 이제 한 새벽 3시경 되면은 전체가 올라와 있는데 하루가 넘도록 안 올라왔죠. 전반부가 1시간 40분 정도가 안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 우리가 방송하면서 실수를 했는가 하고 뭐 고민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는 이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3만 명 이상이 앞부분을 못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거보다 더 긴 방송 뭐 4시간짜리도 다 해보고 했는데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일부분만 그렇게 잘려서 안 나오는 경우는 없었죠. 예, 뭐 그래서 우리가 뭐 다시 지키려 했으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제대로 지금 의미 전달이 안 됐고 우리가 또 어저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버프링이 생기고 뭐 또 탈북 여성분들이 또 뭐 생각보다 일찍 오시는 바람에 네.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제가 뭐 중간에 하다가 이야기를 못하고 끊었습니다. 예. 그렇죠. 자, 대한민국의 국익이 극대화되는 조건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 이 세계 교집합일 때가 가장 우리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한미동맹 깨졌고요. 자유시장경제 깨졌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개헌하면서 자유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북한을 뽑에 나오는 사람을 집어넣고 농업을 집어넣고 북한을 뽑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동성애 똥구멍 섹스를 집어넣고 지금 뭐 그렇게 중국 뭐 북한 공산주의 헌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 자, 오늘은 정치인 박근혜에 들러붙어 있는 친중 친북 좌파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중 집회를 하라고 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 업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를 자꾸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보수의 엘리트층, 기성 엘리트층에서 우리를 비판을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에 가 있고 자기는 또 중국하고 이렇게 짝짝꿍해도 사업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데 친중 친미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보수는 친중 친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중 집회를 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예. 자기는 돈 떨어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우리를 욕하는데 이 또 정치인 박정희의 딸이니까 보수다 이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우리 그네 엄마도 총 맞고 아버지도 총 맞아 죽고 불쌍하다 우리가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친중 세력, 친북 세력, 좌파 세력 그리고 정치 양아치들 이런 그것도 사이비 종교까지 온 천지에 박근혜라는 이름, 박근혜라는 가면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들의 영리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수를 공격하고 자기들이 보수다 이러고 자기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 보수를 뭐 이게 다 죽이고 다니는 제가 박근혜를 공격했다. 박근혜가 보수인데 박근혜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저는 좌파야 빨갱이야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상을 오늘 좀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태극기 집회 그리고 박사모 거기에 순수한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칫 나라 지키려고 이렇게 대한민국 지키려고 나가시는 거고 우리 박 대통령 살리려고 나가는데 자 보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쇠고기 수입 중단하라. 이거 박사모가 옛날에 그 광우병 파동 때 달았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박사모 안에는 이런 기생충 같은 박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좌파짓 하고 있고 기생충짓 하고 있는 이런 간첩 새끼들이 있다는 거죠. 이 좌파들이 달았던 피켓이 아니고 박사모에서 달았던 피켓입니다 이게. 네.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이 박사모 우리 회장님 그리고 이 박사모 회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하셔야지. 어떻게? 그리고 보세요. 강기갑 민노당 강기갑이 당선됐을 때 박사모가 많이 놀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났어요. 이 보니까 이 빨간색 보시죠. 빨간색 화면을 보시면 기름 유출 피해를 빨간색 줄을 보시면은 기름 유출 피해를 입은 태안주민대책위와 예술인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당원 등의 도움이 컸다고 한 그는
여기서 그는 감기각입니다. 박사모 회원들도 참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다. 그 속에 그러면서 그는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리고 박사모가 이방호가 되면 이방호가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죠. 이 사람 친이기였습니다. 친이계 이방호가 되면 나라가 결단난다. 차라리 강제각 찍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아니 그래도 그나마 같은 정당이고 같은 보수 내에서 이렇게 해야지. 야, 씨, 뭐 이방호가 하면 되면 안 돼. 이러면서 자기들이 정치 속된 말 심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친중 세력, 친북 세력, 정치 양아치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정치 양아치들이 그 친박연대입니다. 그 왜냐면 내가 국회의원이다. 나라 국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면은 내가 국가 민족으로 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친박연대 박근혜를 위해서 일한다. 이게 사조직이고 사정당이죠. 그런데 왜 그 국민이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 소위 말해가지고 돌파력이 없고 상품 가치도 없고 뭐 전략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정치적 이득을 챙긴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한 적 있어요? 박근혜 이름을 팔아서 이익을 봤으면 위기에 처했을 때 나서야 되는 거죠. 목숨 걸고 나서서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나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아니 김진태 의원이 무슨 DC 박사모입니까? 김진태 의원이 그 사람은 아무 그냥 진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친분도 없는데 그냥 나라 지키겠다는. 그렇죠. 야 이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의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태극기 집회 나와가지고 그 추운 날 개고장 개 떨듯이 덜덜덜 떨면서 그래 고생을 했는데 김진태 춘천 감자 양반 의리 하나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박사모냐고. 근데 이거 보니까 박사모 회원수가 5만여 명에 달하는 이재호, 이방호는 원흉, 전효옥은 배신자, 낙인, 한나라 경합지역에서 상대 후보 지원. 보니까 박근혜 전 한나라당 회원수가 5만여 명에 이르는다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열성적인 팬클럽,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이 거세다. 낙선운동, 자기 정당에 낙선운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럼 이거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전역 씨 같은 분도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었던 분인데 좀 갈라졌나 봐요. 뭐 어떤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근데 가까이 있던 사람을 그렇게 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적이 되면 더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당한 게 있으면은 그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한나라당 공천파동의 책임자인 이방호 사무총장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며 이 사무총장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후보 한 사람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지만 이방호가 당선되면 나라가 결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박사모가 해가지고 450표 차이인가로 강기갑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어요. 그래가 이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까? 그러니까 박사모의 그 핵심 그 사람들은 핵심 지도부는 친중, 친북, 간첩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볼까요? 이 보시면은 뭐 전용, 이재호, 이방호, 여기 보시면 이재호, 이방호 의원을 박근혜계 인사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킨 원흉으로 지난해 경선 때 박 전 대표 쪽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전역 의원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자원봉사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지원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는 지인들에게 낙선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박사모는 시도별로 1, 2곳을 정해 한 곳에서 두 곳을 정해 친박연대나 무소속연대, 자유선진당 후보 지원 활동도 벌인다. 친박연대에서는 박원영, 조원진, 자유선진당에서는 박성문, 무소속으로 최구식 의원 등이 정강용 박사모 대표의 지원 유세 등 공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정강용 대표는 공천을 엉터리로 받은 사람은 짝퉁 한나라당 후보라며 정상적인 과정에서 정의롭게 공천을 받는다면 누가 시비를 걸겠냐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짝퉁이고 뭐고 상대방을 짝퉁이라고 규정하는 거 이 좌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지금 좌파들이 하는 그런 짓을 똑같이 하면서 이 보수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했죠. 그래가지고 보수가 완전히 갈라져 버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뭐 아무도 안 도와주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말로 그 뭐 친박연대 뭐 누님 하고 다니던 그 국회의원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 잘 나갈 때는 담을 쪽쪽 빨아먹고 누님 뭐 하던 그 양반은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친 거 아닙니까? 어디 갔냐고? 그 무슨 친박의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디 갔냐고? 할복해라 이 새끼들아. 아이고 씨 양아치 같은 새끼들. 보세요. 탄핵을 하자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단돈 잃어먹었습니까? 니 김이 니가 먹었다 이 새끼야. 정강영등 탕기국 간부 5명 25억 불법 모금 혐의건.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불법 모금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화살표 따라가시면은 정 씨와 최 씨는 보수 집회에 인쇄물을 공급하고 수익을 올린 인쇄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인 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이 이름 먹었습니까? 이렇게 대통령 이름 팔고 지가 뒤에서 다 헤쳐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망가뜨려. 그렇죠. 욕먹이는 거죠. 보세요. 윤병세. 야, 씨요. 외교장관이라는 새끼가 제주도에 공안 파견. 제주도에 공안을, 제주도에서 중국인들 범죄가 늘어나는데 왜 공안을 파견하냐, 개새끼들. 이런 친중하는 애들이 수없이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다는 거죠. 지금, 대표적인 친중, 친미가 누군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 사람 말고. 강경화. 강경화. 자기 딸은 미국 보내놓고, 친북, 북한 두둔하고 다니고, 북한 대변인 역할 해주고 있고, 중국 대변인 역할 해주고 있고, 와. 아니, 그리고, 무슨 위안부 할머니 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거에 대해가지고는, 악착같이 뭐, 명예를 회복하겠다, 개소리하고, 탈북 여성들은, 강제 국성을 몇 번 당했는데, 어저께 우리 방송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강경화도 진짜 개 같은 년이야. 네. 탈북자에 대한 지원 이 정부 들어서면서 바로 끊겼다는 얘기 듣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 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탈북녀들 나오신 분들 사전에 저녁에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내가 가슴이 막 먹먹하고 해가지고 방송 초반에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눈물이 울컥울컥 올라와가지고요. 그런데 당신 딸은 저기 미국에 있고 그 중국 두둔하고 있고 대변하고 있고 북한 대변하고 있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당신 딸 그러면 죽어. 왜 받을 거 누릴 거 이런 거는 미국한테서 받고 누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미국에 맞서고 있는 중국에 편을 들고 옹호를 하고 대변을 하는지 그거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행동들을 하십니까? 미국에 보시는 CIA 직원 여러분, 그 한국의 그 친북 인사들, 자녀들, 그 미국에 와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죽이세요, 그 새끼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 새끼들이 여러분의 스파이가 될 겁니다. 향후 10년, 20년 후에 스파이가 돼가지고, 자기 엄마를 통해, 자기 아버지를 통해가지고, 자기 친인척을 통해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에다가 온갖 미국의 정보를 다 팔아넘길 겁니다. 다 죽이세요, 그냥. 한국 좌파의 위선이 어떤 거냐 하면은 나는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나는 반미한다. 이거를 마치 자기의 객관성, 자기의 어떤, 이런 합리성, 이런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포장들을 합니다. 이런 위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예. 참, 아무튼 강경아, 당신도 개 같은 년이야. 당신 딸은 내 가만히 보니까 그 팔자가 안 좋을 것 같아. 반드시 죽을 것 같아. 와, 우리는 뭐 저주 서슴없이 퍼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쌍욕하고 하는 거는 저 밑바닥에 있는, 시장 바닥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방송 보시고 힘내시라고, 겁먹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손자들이 대한민국 지키니까 겁먹지 마시라고, 우리가 밑바닥 층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다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저렴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보수 엘리트, 야, 이 개새끼들아, 친중 친미하면서 우리가 반중하라고 하니까 우리를 욕해, 개자식들, 이거. 그렇죠. 밥은 미국한테서 얻어먹고 퍼주기는 그 적한테 퍼주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어요. 전직 국정원장 했다는 새끼들, 전직 장관 했다는 새끼들이 그 중국 브로커 끼고 중국에서 사업해 보려고
아씨,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 뭐 어쨌든 간에 그렇고 저기 그 영화의 친구 영화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약은 나한테 받아먹고 충성은 딴 데 가서 바치나. 그러면 죽어. 그리고 저기 대한민국의 친중 친북 인사들, 친중 친북 정치인들, 그 미국 CIA는 뭐 합니까? 씨, 다 죽이라고. 이 책 보니까는 전부 다 죽였더만. 이 책 보이시죠? 이 책. 이 책 보이시니까 이 책 보고 이 책대로 하세요. 교과서 써놓고 왜 안 해? 교과서대로. 하여튼 다 죽여. 그리고 보십시오. 이건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에 보면은 그 쌍방은 이게 노무현 때입니다.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뢰 구역과 평화 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 정상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 해결하기로 했다.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골지 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공동어뢰 수역, 공동어뢰 작업 이런 것도 한다. 해가지고 2007년 11월 9일, 29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김장수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박근혜 정권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이 됩니다. 나라 팔아먹은 새끼가 어떻게 박근혜 정권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이 되냐고 이런 이름이. 박근혜가 저렇게 무너지게 된 거는 인사상에 너무나 많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중 박근혜 대통령 옆에 친중 친북 간첩 새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반중 집회를 해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나고 박근혜 대통령 옆에 둘러싸고 있는 그 친중 친북 그 양아치 새끼들 그 악마 새끼들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분리를 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량한 의도였겠죠. 왜 그쪽 진영도 포용을 하자 이런 좋은 생각이었겠지만 정치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 더군다나 그 군사 대치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상황이라는 건요. 총칼 맞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쟁이잖아요. 너무 순진하게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저런 비참한 일을 당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사사사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전부 친중인사들 다 꽂고 친중인사가 메인 수장이 되니까 친북, 친중 그러니까 노군의 여자 노무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의원이죠. 2002년 5월달에 김정일을 만나고 와가지고 면담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게 일개 국회의원이 북한을 갔다 왔어요. 이때는 야당의 대표도 아니었다고. 일개 국회의원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일하고 만나가지고 온갖 약속하고 이랬다고. 그러다 보니까 좌파 국회의원들도 친북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야, 좌파 국회의원들이 북한하고 친하고 야, 무슨 야, 우리만 그랬어? 박근혜도 했는데 야, 박근혜 보수잖아. 보수인데 박근혜도 친북했는데 왜 우리만 그래? 이 소리 하는데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도의 공작에 박 대통령이 걸린 거죠. 그 옆에 친중인사, 친북인사들이 수없이 많이 침투해가지고. 자, 한번 읽어드릴까요?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지도자로서 생각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의원이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도 이런 시점에서 누구라도 김 위원장을 만나러 방북했다고 하면 저와 같이 했을 것입니다. 저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문제, 건강상태 문제라든지 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지도자인데 생각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건강상태 공동조사라든지 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당국자가 북한과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천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걸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도 아니고 일개 국회의원인데 북한 가가지고 이래저래 하고 갔다 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방북 일기 중 2002년 5월 11일에서 14일 방북 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김정일 장군은
약속 대부분을 지키는 믿을만한 파트너다. 아이고 씨. 어지간히 박통만 진짜 공부 더럽게 할 거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냐. 박 대통령이 쓴 편지를 화제. 2002년 김정일에게 대북 비선을 통해 편지 전달. 이 간첩행이에요, 간첩행이. 박근혜 대표 김정일과 독자 노트 시사, 독자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자기가 정보기관 수장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간첩행이에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됐는데 옆에 보좌관 새끼들이 이렇게 옆에서 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가지고 북한하고 접촉을 했는데 MB 국정원에 사찰했다. 당연히 사찰하지. 간첩인데 이런 행위를 보면은 사찰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는 뭐 박사모 뭐 정강영 이런 새끼들이 와가지고 와 MB가 박근혜 죽으려고 들었다. 당신들이 봐라고 개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간첩이야 이거는. 자기가 모시는 간부가 자기가 모시는 그 의원을 갖다가 간첩행위를 하게끔 몰아넣었으면은 다 그 박사모의 핵심 지지자들은 그 지도층은 진짜 그 여직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일이 보낸 편지 42일 간첩죄. 정청래가 이런 소리를 했네. 2016년 12월 18일 이때 한창 뭐 탄핵 이야기 나올 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때 뜬금없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거 공작이에요. 그렇죠. 왜 공작이냐? 보수층이 반발하니까 봐라. 박근혜도 옛날에 이런 거 했는데 왜 우리가 하는 게 뭐 잘못됐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거를 꺼낸 겁니다. 자, 편지를 볼까요? 이거는 뭐 우리가 좀 빨리 넘어. 이때 보니까 기사가 왕창 쏟아지는데 그때 탄핵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없어 이걸 못 봤구만. 뭐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북한하고 연락을 했는지 뭐 이런 건데, 자 여기를 보면은 이게 아예 보낸 편지가 공개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박사모들이 문재인이가 보낸 편지인 줄 알고 야 문재인이 개새끼 빨갱이 새끼 욕했는데 박근혜가 보냈다 이러니까 입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색깔 경기 펴다가 못쓰게졌다 이래 되는데 이거를 보면은 참. 박근혜 편지 전문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 주신 사항들은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회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이면 남북이 아니고 이거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따를 때 남북관계가 어쩌고저쩌고 남북관계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북남이라고 쓰진 않는다고. 사람이 말 안 들어 쓴다고. 이거 딴 놈이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가 쓴 거예요 이거. 그 통일축구 경기를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북측 간첩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학단의 남측 공연 및 남측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일반 한국인들 우리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이거 누가 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 북한 간첩 키우는 건데 이거 DJ 노무현 때 하던 거 아닙니까 이거? 양성소 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 유럽 코리아 재단의 평양 사무소가 설치가 절실하며 유럽 코리아 재단의 사무소를 평양에 설치하자고? 와 이거 노무현 때 예성강 하구에서 임진강 하구 그리고 한강의 신곡 수중보까지 삼각 크루즈를 운영하자고 했다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지금. 그리고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서 평양 사무소가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 관계자들의 평양 방문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또 있죠. 북남이 하나 돼요.
이거 박 대통령이 쓴 표현 아니죠, 이거. 평화 번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와 유럽 코리아 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쭉 있는데, 또한 위원장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중, 친북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박 대통령을 지금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깜빵으로 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박 대통령 살리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를 아직도 모르겠냐고. 우리는 공격하지 말라고요, 개새끼들아. 너희 인마 친중, 친북, 좌파들, 정치 양아치들 지금 박근혜 살려주십시오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자꾸 후원금 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돈 빨아먹고 그 표 빨아먹고 그래가 교세 또 사이비 종교까지 와가지고 무슨 목사들이 전부 다 목사들이 박근혜 팔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심도 새 불리고 이런 식의 편지를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죄로 몰아넣은 겁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여러분,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썼으면은 이거 여적죄로 사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쓴 거 맞습니까? 아니겠죠. 밑에 딴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이런 거 공작질 했겠죠. 그런 새끼들이 많고 아직까지도 태극기 집회에 수뇌부에 숨어가지고 박근혜 이름 팔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깜빵에서 영원히 오래 있게끔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의 이 태극기 집회 수뇌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깜빵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나오면은 자기들 돈줄이 사업이 떨어지거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안 돼요 이야기하는데 북한 예를 들어서 미국이 폭격해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 북한 문제 끝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정권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나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 돈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북한 안 돼. 북한에 인공지 찍고 불태우고 김일성, 김정은이 사진 찍고 하면서 북한에 돈줄 찢지는 않는다고 이 개새끼들아. 북한에 태극기 집회 그 지도부들 수없이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왜 비트코인 대북 송금 이거 진실 규명하라고 미국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에 협조하라고 왜 이 플래카드 한 장 안 쓰냐고. 돈이 없냐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만들어 개새끼들아. 국민들을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힘을 분산을 시켜버리는 게 달걀이 찢어가지고 지난번에 3.1절 좀 태극기 5군데로 쪼개졌다며. 네. 힘을 달걀게 찢으면서 공격의 포인트가 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공격하라고 합시다 하면서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볼까요? 대한애국당 조은진 의원님 확실하게 반중구호를 외치시면은 차기 대통령이 될 텐데 생긴 것도 듬직하게 남자처럼 생겼고 머리도 좋고 대우맨 같으면은 아주 능력 좋다고요. 수완 좋고. 그렇죠. 대우 잘 나갈 때, 그죠? 글로벌하게 움직일 때.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 통이고 하니까는 이 중국이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분열시킬 건지 이런 전략도 짤 수가 있고 아주 이 확실한 자기 대선 후보인데 상당히 반중에 대해 가지고 이게 또 이 몸을 사리시더라고요. 자, 한라에서 만주까지 일자리 1000만 개 3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세종농원입니다. 우리는 노 차이나, 노 노스 코리아, 노 커뮤니즘. 중국이 싫어요. 북한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이겁니다. 태극기 집회 여러분들, 이거 외칠 수 있어요? 태극기 집회 수뇌부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외칠 수 있어요? 노 차이나, 노 노스 코리아는 하지. 그런데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 거는 또 안 해요. 북한이 망하면 안 되는 모양이지? 노 커뮤니즘. 이상해. 자, 제중 한국인 첫 국회의원 조원진 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계 한인 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회장이면서 제중국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약한 조원진 의원이 당선되었다. 이게 2008년 5월 1일자 기사입니다. 조원진 의원은 현지 해외단체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700만 재외동포의 대변인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예정이다. 이렇게 있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대요. 그리고 재외동포청 개설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모든 관련 사항을 다루고 인권 신장과 참정권 보장 등 재외동포의 수건 참정권 보장. 재외동포 이게 지금 중국인들이 공직선거법 15조에 보면은
영주권만 있으면은 이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뭐 영주권 가지고 3년이 지나면은 선거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왠지 뭔가 지금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간에 그렇고, 뭐, 이거는 뭐,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뭐 좀 더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조원진 의원은 1993년 전 대우 회장과 함께 베이징 주재원으로 중국에 진출했다가 96년에 퇴사하고 2000년에 다시 베이징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정치의 뜻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98년으로 15대 보궐선거가 2000년 16대 선거 당시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겠다. 그러니까 15대, 16대 떨어졌네. 자, 내가 이 국회의원 선거 나가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한 10억이 뭡니까?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선거 딱 선거 그 보름 뭐 치르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깨지고 네. 그 전에 그 지역구 관리하고 하면은 한 2, 30억 이상 깨진대요. 그거 해가지고 당선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냥 그 거리로 내야 안 돼. 이제 파탄 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어요. 그러면 못해도 이분 뭐 못해도 한 50억 이상 돈을 썼다는 이야기인데 이때는 펀딩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펀딩 있었습니까? 뭐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 어떻게 조달했냐고. 뭐 그런 거 자기가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게 중국에서 아직도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그 사업체를 뭐 자기 친인척이 운영을 하는지 뭐 이거를 밝혀야 돼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그 친인척은 중국에서 일하고 뭐 자기는 한국의 국회의원하고 이러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왜냐면 중국의 공산당들이 한국의 정치인들한테 그 정치인이나 정치인의 친인척이 중국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요. 화장품이든 뭐든 간에. 그래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게 해줘가지고 그게 한국으로 들어가 쓰리쿠션에 들어가가지고 그 정치인의 정치 후원회를 만드는 그런 자금을 쓰이고 있고 그건 일본에서도 그렇게 공작을 했고 한국에서도 수없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나는 중국에 사업 안 한다. 내 친인척 중국에 사업 안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좀 이상하다 생각한 게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사업을 해야지 한국에서 국회의원 나온다고? 그 중국에서 예를 들어 사업을 똘딱 망했어. 그러면 무슨 돈으로 국회의원을 하죠?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하려면은 공산당 안 끼고 뭐 인허가 얻으려고 하면은 뭐 공산당 안 끼고 할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하면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구 관리하고 했다는 건가요? 아니 뭐 전체적으로 이게 뭐 좀 아구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확실하게 나는 중국하고 사업 안 한다. 내가 중국이 한국의 공작 한국을 집어삼키려면 확실하게 맞겠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차기 대통령이 되지. 안 그렇게 하십니까? 뭐 한국이 뭐 지금 거의 10년, 20년 가까이 중국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너도 나도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뭐 한류만 해도 중국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뭐 예. 온갖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문화 연예계 어떻습니까? 좌파 일색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 연예계도 뭐 DJ 노무현 때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 치명적인 박근혜 정권 때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예.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제중 한인 뭐 이분 역량이 있는 거는 우리가 그거는 부인하면 안 돼요. 자, 제 18대 국회의원이 2008년에 됐어요. 2009년에 18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했네. 2010년에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를 했네. 2010년에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을 했네. 2010년에 한나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했고 2010년에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고 뭐 이렇습니다. 이분의 역량이 뛰어난 거는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데 초선위원이 저렇게 고위직을 계속 이렇게 뭐 초선하자마자 저렇게 맡을 수가 있나요?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조원진 의원이 중국 공산당하고 연관이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돈을 받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불안하다는 거죠. 친중 인사, 친북 인사들이 지금 정권 잡고 있고 나라 팔아 먹으려고 지금 강경하고 거짓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친중 인사, 친북 인사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결국 깜빵을 갖고 그러면
뭐 대통령을 구해내겠다고 하는 조원진 의원은 친미는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는 경력이 다 또 친중 쪽이야, 중국 쪽이야. 그러면 중국에 대해 확실하게 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믿고 한번 따라가 보려고, 국민들 믿고 따라가 보려고 하니까 확실하게 친미 반중을 해주십시오. 친미 반중. 친미 친중 안 됩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달라는 겁니다. 자, 2015년 12월 16일에는 김무성 대표 옷에 먼지 떼고 있는 조원진. 아이씨. 이런 거 하지 마. 국회의원이 씨발 죽어도 가오가 있는 거지. 무슨 거지 새끼도 아니고 밥풀떼기 떼주고 있고. 아유 씨. 대통령 후보나 새끼 이런 일하고 있으면 안 돼. 하여튼 김무성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나 보네요. 이 탄핵의 반란 세력이라고 김무성을 이 친박 쪽에서 쌍욕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친분이 있나 봐요. 잘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 많이 했네. 자, 총선 때 진박, TK, 사드엔 반박. 자, 여기 보니까 사드 반대한다고 TK 쪽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성명서에 서명을 했는데, 조원진 의원도 이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파란색, 여기 보시면 파란색 이름 보니까 조원진 의원이 있네요. 있어. 그러니까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 안 했는데 이름에는 서명을 했다는 거죠. 사드 반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조원진 사드 도입 새누리 당론으로 해가지고 조원진 의원이 사드 도입을 반대했다고 물음표 놓고 아니야, 팩트는 사드 도입 당론 주장. 조원진은 가장 확실한 안보관을 지닌 후보입니다. 안보는 말로 하는 것이라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선 때 이래가지고 조원진 캠프에서 각종 SNS로 조원진이 사드 반대한 거 아니다 하고 막 돌렸다고. 국민들이 많이 그런갑다 했어. 근데 내가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조원진 사드 도입 새누리 당론으로 똑같은 기사, 브레이크 뉴스 똑같은 기사인데 여기 이성현 기자 이름 똑같은데 2016년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그런데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은 사드 도입을 30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드에 대해 가지고 찬반이 많았거든. 그렇죠. 많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이거 당론으로 결정할 거야 30일 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반대인데 당에서 알아서 하겠다. 아이씨 모르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조원진 대선 캠프에서 조원진이가 사드 찬성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을 속였다고. 이거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지금 미국이 북한을 치려고 하니까 지금 미사일이 수도권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안전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 주민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사드를 추가적으로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맨날 성적이 들고 미국 우리 대통령 구해주세요. 우리가 미국입니다. 성적이 흔들고 했기 때문에 야 사드 추가 배치합시다. 서울과 수도권의 국민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사드 문재인 대통령님 사드 추가 배치합시다.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하면 깨끗하게 해결되잖아. 왜 이야기 안 해?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대한애국당의 각종 홈페이지나 SNS에다가 사드 추가 배치하자고 이야기하십시오. 이걸로 문재인 정권 압박하자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사드 배치 찬성하는가? 이제 2017년 4월 9일 새누리당 입당했네요. 그러니까 앞전에 뉴스는 2016년이니까 이 새누리당은 대한애국당의 전신이 새누리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새누리당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가지고 말 장난해 가지고 그냥 국민들 속이는 짓을 조원진의 대선 캠프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입장을 밝히라고. 지금 입장을. 이것 좀 읽어주시면 목이 아파가지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 함께 노력. 예. 조 의원은 묘역에 방문해 5.18 묘역이죠. 광주의 정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작성했다. 조 의원은 정무위원회에 있을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기념곡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권 내부에도 많은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설득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가 적극해서 이거 퍼뜨리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은 뼈를 취하기 위해서 살을 내줬던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번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재정은 도저히 공무원들한테는 도전 지금부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 조직은 전공노와 또 다른 한국노총 산하의 2개의 공무원 노조가 있는데요. 일반 공무원과 3개가 있는데 이 공무원 노조의 전공노는 되게 강성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해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저보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원진 의원님께서 역사에 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던져서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좀 성공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제 파트너가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입니다. 강기정 의원이고 강기정 의원이 지금 5.18 묘역이 있는 마을동이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예요. 그래서 강기정 의원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 다음에 사회 단체들 다 모여서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된다 했는데 결과는 대한민국 정치, 의회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성공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개혁에 성공한 개혁이 사회 공무원 연금 개혁이고 전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고 모든 것을 정치 생명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소주잔을 밤새벽 2시, 3시까지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들하고 자리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시민단체들하고 자리를 가면서 장장 몇 개월에 걸친 공무원 연금 개혁의 성공을 이룬 거죠. 그 연금 개혁의 성공은 공무원 연금 390조, 사학연금 100조, 49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국가재정을 절약시킨 겁니다. 490조 같으면은 우리 1년 총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죠. 지금 한 400조 정도 되는데요. 490조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 파트너인 강기정 의원이 상당히 이게 다혈질이고 그렇지만은 정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제 지역구에 대구 달서구의 도조공원에 228 청년 학생 의거 탑이 있고 너는 거기에 5.18 묘역이 있으니까 상호 방문을 하자. 상호 방문을 해서 하자. 그래서 한 거고요. 망월절 묘역에 가서 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의 부분은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애국가를 전제 조건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은 우리가 한노예 상임위에서 다루자. 그러면 그 상임위에서 다뤄서 당신들이 애국가를 진정으로 다들 옛날서 애국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금 연주만 하는데 뭐 그 사람 부르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협의를 하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면 되는 거다.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게 뭐 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동서화합 차원에서 영호남의 대화합을 한번 이뤄보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개천 갈등, 동서 갈등, 남북 갈등, 이 갈등 구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갈등 구조를 어떻게
나는 조원준이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정이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온몸을 던져서 모든 것을 걸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역사에서 그런 말씀도 하셔서 어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목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력으로 추진하고 모든 또 방법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소신 있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번 사태에서와 같이 어느 일부분만 딱 띄어서 이렇게 폄하할 것이 아니라 그 앞뒤 상황과 그 맥락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그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편파 왜곡 보도를 하는 그 언론도 문제지만 그거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이 앞뒤 관계를 따져서 볼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그 시각이 되게 각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애국가는, 전제 조건을 애국가를 부르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부르는 거지, 그거는. 이 양반도 이게 사상적 배경이 좀 없구만, 보니까. 원래 좌파 이 사람들이 혁명을 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얻은 거 아닙니다. 네? 조금씩 갉아먹듯이 시작해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그때 확 밀어붙였던 거죠. 이렇게 하나씩 물러서기 시작하면 갈대가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갈데가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자, 광주의 정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의 정신이 뭔데요? 광주의 정신이 뭐냐고? 강간하는 게 광주의 정신이에요? 그 뭐, 북한, 그 어제 우리 탈북자들 그 이야기하는 거 보셨죠? 못 봤을란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나온다고 하잖아요.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5.18 정신, 5.18 무슨 기차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주의 정신이 왜 북한에 있냐고. 그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화라고 딱 정해놨지만 이건 아직도 역사적인 논란이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교도소를 습격해서 범죄자들을 다 풀어주고 방송국을 방어하고 경찰서를 습격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무기고를 탈취하고 이게 그거냐고. 북한 공작팀이 특작팀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대남 공작 그냥 전복 일으키려고 하다가 지금 진압된 거지. 아니 5.18 재단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야, 당신들이 무슨 시신이 어디 안매장 했다며, 계엄군이 안매장 했다며. 그래가지고 광주 교도소 다 파고, 광주에 지금 온갖 땅 다 파는 나왔어요, 시체? 그 하다보다 온천이라도 발견했냐고, 그래서. 제가 아는 군사 전문가들 얘기가 이게 민주화라는 그 시각에서 보면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북한 그러니까 적의 특수군의 침투에 의한 작전으로 보면은 설명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쉽게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왜 성급하게 벌써 민주화운동에다 단정을 짓고 포상을 하고 더 이상 언급도 못하게 하고 반론 제기 못하고 5.18 명예훼손을 고소한대요. 고소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된다면 이 문제부터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CIA에도 KGB 간첩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슬금슬금 협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국민 여러분. 자, 이렇게 노래 그냥 부르는 거는 그렇다 합시다. 근데 자기가 글로 쓰는 거는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라고. 국회의원이 모두 다 이게 서명하고 법안에 서명하고 하면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건데 그럼 자기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떠냐고. 지금 이거 또 있어요. 볼까요? 이 여의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종종 불리지만 여당 의원 그것도 보수의 근거지. 대구가 지역구 의원 조 의원이 불러 의아할 법한 풍경이 있었다. 조 의원은 오늘 11일 버스 6대를 동원해 지역구 당원 250명과 함께 광주 5.18 국립묘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5.18 국립묘지 참배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 위해
사전에 연습한 것이다. 조 의원은 당원들에게 악보를 나누죠. 미리 노래를 숙지해오라고 요청했다. 이거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2015년 4월 10일 날. 그러니까는 아니 아까는 뭐 부를 사람은 부르고 뭐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는 연습까지 시키는 당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 좌파들한테 소위 말해서 이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을 지금 아주 병신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저기 누굽니까 저 고구려가 망했을 때 연남생이가 고구려로 도망가가지고 그 연개소문 아들 연남생이가 고구려로 도망가가지고 그 고구려로 이 침공 하나 누트 알려주고 내부 정보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 야금야금 이 갉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발에 그 대조영 우리 드라마 보면은 그 부기원이라고 있어요. 그 당나라하고 이게 이 협잡질 해가지고 뒤에서 자기 권력이 그 위협받으니까 이 고구려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나중에 당나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정치인이 있었다고. 아니 지금 그런 거하고 지금 뭐가 다르냐고. 보수정당에서 보수 당원들한테 야 이거 불러라 하니까는 뭐 국회의원이 부르라 하니까 마지못해 부르기야 부르지만 보수정당의 이 당원들을 갖다가 이런 거를 부르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당신도 속된 말로 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을 피멍들게 한 원흉이고 그 중에 일부는 일조했다고. 이 영남에서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만 광주의 정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 계기가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곡을 통해서 이길 바랍니다. 뭐 이랬어요. 이제 오은천이 광주에서 지금 부르고 있고 이 볼까요? 이거 리듬을 잘 들으세요. 자, 이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중국 농민공이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 가지고, 한겨레 TV에서 자기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중국 가니까 이런 걸 하더라. 이 중국 농민공이면 거짓됩니다. 그 뭐 한 2불, 3불 가끔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거 부르더라. 새해.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어요. 자,
뭐 어쨌든 간에 그 이랬으면 지금 리듬이 똑같죠. 리듬이 똑같고 뭐 떼창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 이야기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 똑같아. 중국 거지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저기 댓글에 야, 한국에서 불렀던 거를 중국에서 수입해 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 같은 개 같은 소리 하거든. 야, 씨, 중국에 걔들이 한류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걸 수입을 해가냐고. 그러면 북한도 수입해 갔냐고. 걔들이 와가지고 수입해 가서, 그럼 한국에서, 그거 가가지고, 북한에도 가르쳐주고, 저기 중국에도 가르쳐주고 했냐고. 그런 거 하면은, 그런 짓 하고 다니면 죽지. 이게 민주화 노래를 하면서. 민주화를 북한에다 수출했고, 중국에 수출했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뭐, 중국 거지 새끼들이 부르는 거 이게 들고 온 거고, 북한 애들이 부르는 거 들고 온 거고, 이게 소년 전차병인가 하는 러시아 노래를 조금 곡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행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북한으로 들어가고, 그게 지금 5.18 지금 이쪽에 누구야? 임을 위한 행진곡 이게 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아세요? 똑바로 아십시오. 이거는 처음부터 모든 걸 100% 작사 작곡 다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 맨날 지금 표절하고 하는데 이 빨갱이들 거 뺏겨 와가지고 지금 민주화라고 지금 둔갑을 시킨 겁니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파에도 여당에도, 그러니까 더듬어 민주당에도 친중 친북 애들이 또 투입돼가지고 광주에 가가지고 이게 민주화 운동이다, 5.18이 민주화 운동이다 이래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다 일반 멀쩡한 국민들을 딱 이제 자기들 밥줄로 만들고, 그리고 보수에도 친중 친북 인사들이 박사모 박근혜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는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들이 밥줄로 만들고, 지금 똑같은 상황들이 친중 친북 라인에 의해 가지고 이 보수 우파와 좌파 양쪽에서 똑같이 그렇게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프로파간다, 이 공작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 하시면은 박 대통령 못 구해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자, 요거는 이제 트럼프가 평양에 가는 이유, 오늘 보니까 우리 특사단이 미국에 가가지고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몇 월 달에, 5월 달에 평양에 간다고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개소리하고 있는. 그래, 이야기하는데, 북폭식이 3월 28일, 4월 2일, 미국 언론에서 이야기했죠. 이런 계속 지금 북폭, 시리아가 여기 보시면은, 북한이 전화를 해와가지고 대화를 제의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이 만나러 가냐고. 평양에 가는 거는 나중에 김정은이 죽이고 나가지고 최종 사령관이 현장 시찰을 하는 거지. 개소리해. 동두천에 미군 기지를 가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박물관이, 미군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 보면은 미군들이 김일성 집무실에 가가지고 미군 깃발을 걸어놓고 거기서 다리 얹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 책상에다가 다리 얹고 담배 피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진이 있다고. 자, 보세요. 지금 평양이, 시리아가 지금, 평양 무기가 시리아에 들어갔다. 지금 이런 기사도 났고요. 등등 그렇습니다. 북한이 시리아에 내전에 개입했다. 이런, 것도 지금 기사가 나오고, 이제 북한을 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데, 무슨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 에라, 님이 뽕이다, 이 새끼들. 그런 거짓말을 하네. 1950년대부터 했다고. 조소원자라고 협정이라고, 구글에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50년대부터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제 다 왔는데, 무슨, 비핵화를 해. 아유, 병신 같은 새끼. 아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나왔다더만, 야, 내가 무료로 가르쳐주고, 내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나왔는데, 야, 서울대 정의학과 나한테 온나? 내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걸 알려줄게. 제대로 강의시켜 줄 테니까, 마이크를 여기다 써. 네. 그리고 지금, 이 아시아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기업은행, 미국서, 이란 불법 핵자금 1조 원 통로. 이 기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근데 지금 언론에서 쫙 다 사라졌는데, 갑자기 또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이게 오보라서 삭제됐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와 관련한 기사가 미국 쪽에서 이미 2월 20일 날 나왔다는 예, 얘기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유럽 은행들이 그 제재 이제를 어기다가 이제 벌금을 받는 등 이렇게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란 쪽에서 이제 어디를 통해서 할 것이냐 하다가 아시아 쪽에서 이제 그 돈을 받을 이제 유통할 그 구조를 찾았나 봐요. 예. 그런데 거기에 한국, 대만 이런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예, 있는 예. 그 기사가 나왔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찌라시가 아니고 찌라시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압력 넣어가지고 기사를 내리는데 가짜뉴스야. 에란 디김이 야 언론이 맨날 진실만 이야기한 다음에 박근혜 탄핵 때는 맨날 진실만 이야기한 다음에 왜 이거는 왜 가짜뉴스인데? 에래 개새끼들. 조선 어디야? 뭐 조선 할 것 없이 뭐 다 이게 뭐 아유 진짜 기자나 새끼들 쪽팔. 하여튼 지금 기업은행 이래 걸렸고요. 지금 뭐 여기 뭐 보니까 지금 뭐 이래저래 한국은행들 아이고 많이 걸려있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뭐 농협 뉴욕 지점은 농협 뉴욕 지점이 자금 세탁 방지 등 준법감 시 시스템 미비로 뭐 미국 뉴욕 금융청으로부터 테러 119원을 부과받았다 이래 돼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 그 문재인 정권이 미국하고 북한의 입장에 서가지고 미국한테 자꾸 북한의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면은 이 기업은행은 속된 말로 미국에서 저기 기업은행을 이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버리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 다 작살나는 겁니다.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봐. 왜냐면 우리가 여의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미 한국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다 통보가 떠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네. 지금 전 세계 언론에서는 한반도 그러니까 미국이 북폭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이렇게 비등해지면서 예.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남북 뭐 정상회담 얘기, 평화무드 얘기 이런 식의 뭐 얘기밖에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분위기를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이번에 또 그 정의용 그 뭐 특사 일행이 미국을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 없었답니다. 근데 가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만났는데 김정은이 초청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 초청장이 그 서면 형식의 초청장이 있었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없고 구두를 전달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구두라는 거는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를 안 믿습니다. 왜 한국 정부는 진정성이 없지. 진정성은 북한이 있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핵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정성이야. 그게 뭐쨌든 간에 지금 네이버에서 기사 찾으면 다 사라졌는데 블로그에는 떠 있어요. 블로그에는 이렇게 떠 있고 해당 기사 정의용 김정은 치면은 미국 간다고 뭐 난리 돼 있고 이 지금 네이버 사라진 기사가 블로그에는 이런 식으로 다 떠 있습니다. 떠 있고 그리고 뭐 미국 제재받은 라트비아 ABLV 은행 곧 파산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기업은행이 파산 안 할지 만약에 파산했으면은 그거 가짜 뉴스라고 기사 쓴 그 기자는 손모가지 자를 거냐고. 손모가지 자를 것도 아닌데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가짜 뉴스라고 개나발 떠냐 개새끼야. 박근혜 탄핵할 때는 그 기사는 광화문에 100만 명이 왔다. 그게 말이 되냐 개새끼들아. 너가 기자냐 이씨. 아이고 쌍놈 새끼들.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100만 명이 왔다, 1000만 명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면서 2012년도에 교황 왔을 때 17만 5천 명이 거기 입장권 받고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꽉 들어가니까 17만 5천 명이라고 공식 경찰 집계자료가 있는데 무슨 100만 명이야. 이 개새끼들. 그런 기사를 쓰면서 이 미국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이거 가짜 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뉴스면은 기업들 다 망하면은 너가 책임질 거냐? 저런 것들이 기자 새끼라고. 대한민국이 망해서 북한 수준이 돼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미국은 미국이 오케이 했다. 뭐 그래 이야기하는데 오케이 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이 하자는 대로. 이 책을 내가 꼭 봐라 하는 게 이 책을 꼭 좀 보세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뭐 주일미군 철수하라.
뭐 그러고 뭐 저기 소위 말해가지고 중국이나 소련하고 이제 수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협상을 하니까 미국이 다 받아줬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본은 좋다고 했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미국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담당자가 죽었어. 그래고 수상이 죽었어. 그래. 담당자 없어졌네. 그래. 원위치. 원래 서양 사람들은 좀 완곡한 어법을 좋아하죠. 그 그래요. 거절을 직접적으로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내지는 그냥 최대한 그 매너 있게 예의를 갖춰서 거절하는 그런 어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예. 자, 어디가 오늘 다 했고요. 저기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우리 월요일 날 다큐멘터리 전쟁사 댓글 방송하니까 7시에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 유튜브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접속하세요. 내가 강의해 줄 테니까. 서울대 정치학 외교학과가 3류대학인가 봐. 내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 나왔는데 국제 외교 관계 내 설명해 줄 테니까, 야,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가려고 시험 치는 애들 가지 말고 나한테 와. 우리가 강의해 줄게. 야, 그러고 연세대 문정인 교수님 당신이 이거 여기 해제라고 썼네요. 추천장을 썼네. 이 책 꼭 보시라고. 이 책을 꼭 보시면은, 이 책을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문정이가 돼 있는데, 이 책 읽고 이거를 추천해서 써줬겠습니까? 뭐 읽고 썼으면은 문재인을 죽이기 위한 엑스맨 역할을 네.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렇지 않다면 학자적 양심이 없는, 읽지도 않고 해제 쓰는 예. 논문까지도 그렇게 썼을 수 있는 그런. 예. 여기 보면은 주일미군 철수하라고 했던 수상들 다 죽었어요. 밥 먹다가 그냥 죽고 그래요. 그리고 뭐 중국이나 소련하고 관계 개선하려고 했던 수상들 다 죽었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친구 보고 나가 뒤지라고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대통령이 말하면 나가야 된다고. 에렌 니김이 진짜 국민이 나가라면 나가라, 개새끼들아. 야, 이승만 대통령은 뭐 독재자라고 하는데, 독재자는 하야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하야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씨가 버티는 이유가, 방안 빼고 버티는 이유가 그 지지율 60% 지지율 또 70% 올랐다더라고. 70% 올랐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근데 응답률이 5%, 10% 이런 수준이면요, 이런 거는 여론조사로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발표 안 합니다, 여기. 1000명한테 해가지고 응답률 5%면은 50명이 대답하고 50명 중에 70%는 7호 35명. 그러니까 1000명 중에 35명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3.5%지 지지율이. 아이 병신 새끼야. 이게 수학의 정석을 세우러 배워라, 이 새끼들아. 아이고. 자, 국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책을 꼭 사서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앞으로 돌아가실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산업은행이 중국에다가 금호 타이어 매각한다고 6천 몇백억에 매각한다고 하는데 담당자 아마 죽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금호 타이어가 그게 군사용 타이어를 만드는 항공기 전투기 들어가는 그런 특수 타이어 만들고 군용 차량에 들어가는 럼플렛, 그러니까 총알 맞아도 방탄 타이어 만들고 이런 회사입니다. 그게 중국에 넘어간다? CIA 몰랐어요, 이거? 알았으면 담당자하고 잘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자까지 가르쳐 주기는 바쁘니까 알아서 해가지고. 그러면 중국군이 이제 점점 강대해지겠죠. 아이고야. 너 지키라고, 네 몸 잘 지키라고 군사기술 전수했더니 그거를 자기한테 들이민다? 죽여버리지. 네. 자, 앞으로 돌아가실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등, 강경화 이 개같은 년, 이 전 외교장관 이런 양반들 등등 해가지고 우리 상가 조의를 미리 피하겠습니다. 네. 자, 상가 조의를 피합니다. 근친상간. 근친상간. 아니, 강간이야, 강간. 이 새끼들 맨날 강간하고. 아니,
아니 그거 몰라요? 아니 그거 모르냐고. 아니 그거 모르냐고. 저기 문재인 근친 잠깐 우리 그 지난번에 해줬나요 이거? 예, 했습니다. 잠깐만. 근데 잘렸죠. 문재인 그 부분은 나왔나? 근친상간. 음. 자, 문재인 근친상간 보니까는 이게 이런 일본 포르노, 일본 근친상간 자기 엄마를 강간하는 이런 포르노를 이제 그 트위터에다 돌린 거예요. 트위터에 이렇게 돌린 거예요. 백남기 선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농민의 삶을 지키겠다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트위터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트위터를 근친상간 동영상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이다 실수도 하는데 해킹이든 실수든 간에 지 PC에 있으니까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소에 본다는 거 아니에요.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보세요. 여러분 문재인 씨 자기 엄마 강간하는 영상 보고 그 트위터에 돌린 거 아세요? 이런 새끼들이 무슨 개헌을 하고 하여튼 하여튼 이 새끼들 대한민국 팔아넘기려고 지금 무슨 또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다 죽을 거예요.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게 얼만데 씨. 조폭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미국이 제국주의 앞잡이라며 나쁜 짓 많이 한다며. 그렇죠. 일본에서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많이 죽었거든. 왜 한국에서는 안 할 거라 생각하는데 멍청한 새끼들.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3일날 금요일날 유료 강연 이거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24일날 세종문화회관 옆에 세종공원 2시 통일항구 한라에서 백두넘어 만주까지 일자리 1000만 개.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 공무원 되고 싶은 분들, 북한이 개방을 되면은 공무원 일자리 100만 개 생깁니다. 그리고 승진하고 싶은 분들, 공무원 자리 많이 늘어나면은 공무원 승진도 많아지고, 그리고 건설업체 계시는 분들, 건설업 요즘 안 되시는데 북한 깨부수고 북한 올라가면은 저 건설 떼돈 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떼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아무거나 사도 통일되면 그 10배 이상 뛵니다. 돈 벌고 싶은 사람들 24일날 토요일 오후 2시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